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 중에서도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을 진행할 겁니다. 일단 곱셈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이 다양하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다양한 곱셈 공식에 대해서 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암기해서만 외울 게 아니라 이 식의 형태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항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집중해서 쓰다 보면 알아서 곱셈 공식은 외워지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막 외워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많이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다항식의 곱셈은 괄호를 풀고 동료끼리 계산한다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 괄호를 푸는 과정 속에서 곱셈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 괄호를 푸는 방법으로는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개라는 건 이 곱하기 꼴로 나타났던 이 다항식을 다 풀어가지고 더하기 꼴로만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분배 법칙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분배 법칙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알아봅시다.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은 덧셈과 동일합니다.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하는 걸 보니 나눗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즉, 교환 법칙이란 건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같다는 거고요. 결합 법칙이라는 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함에 있어서 a 곱하기 b 한 다음에 c를 곱한 것과 b 곱하기 c 한 다음에 a를 곱한 것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들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곱하기 연산으로 연결된 경우 순서를 마음대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막 교환하고 결합해두면 알아서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누기는 안 돼요. 나누기는 6 나누기 2랑 2 나누기 6이랑 당연히 다르죠. 따라서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이에요.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 즉 덧셈과 곱셈 연산이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성질이거든요. 그게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라는 건 분배해 줄 수 있다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곱하기랑 더하기랑 있으면 곱하기를 당연히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이 괄호가 나타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해야 돼서 곱하기랑 더하기랑 있을 때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다항식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B와 C는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더하기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곱하기 하는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법칙을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 A 곱하기를 B한테도 주고 C한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A 곱하기 B 한 다음에 A 곱하기 C 한 다음에 원래 더해져 있었으니까 더하기 이렇게 쓴다면 분배 법칙 이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뒤에서 곱했어도 돼요. 여기서 곱하기 처리하게 되면 얘가 뭐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C 곱하기 A 플러스 B다 해가지고 요렇게 곱해도 되겠지만 요 장면을 그냥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야 라고 처리해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한 거 이렇게 이 연산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까지 배워봤어요. 그럼 여기서 말했던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 과정이다 라고 했죠.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 과정은 이렇게 지금 전개한 것도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게 될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이렇게 이쪽이 좀 깔끔하진 않을 수 있겠죠. 따라서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 과정을 한번 곱으로써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A, B, C, D는 서로 계산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들이니까 곱하기 계산을 할 차례가 있어요. 그럼 얘를 하나 통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통으로 보게 되면 얘한테도 분배해주고 얘한테도 분배해주겠죠. 그럼 A 플러스 B를 C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D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더해주면 이 분배 법칙 한번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여기서 한 번 더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어졌어요. 여기서 여기도 주고
그렇게 되면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될 거고 A 곱하기 D 더하기 B 곱하기 D가 될 거죠. 즉 상황을 보니까 이 괄호로 연결했을 때 A 곱하기 C 그러면 A 곱하기 C 이렇게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B 곱하기 C 그럼 이렇게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D 그래서 이렇게 곱해졌고 B 곱하기 D 이렇게 곱해졌어요. 따라서 이 네 개의 계산 과정을 각각 곱한 다음에 그것을 다 더해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괄호 상황을 보면 A 더하기 B 중에서 하나를 뽑고 이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각각을 다 더해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를 통으로 보자 해가지고 한 번 더 가고 한 번 더 갈 수는 없으니까 괄호별로 하나씩 골라서 곱하고 더한다라는 과정으로 아예 외워줄 겁니다. 따라서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의 과정은 한쪽에서 하나 뽑고 한쪽에서 하나 뽑고 해가지고 둘이 곱하고 그 과정을 모든 항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그 값들을 다 더하면 괄호를 풀었다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예시를 통해 알아봅시다. A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왔고 B가 2x 플러스 1로 나왔다고 볼게요. A 곱하기 B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식을 일단 대입해 줘야겠죠? A 자리에 식을 넣고 B 자리에 식을 넣습니다. 항상 식을 넣을 때는 괄호 쳐서 넣기로 했어요. 따라서 이제 괄호별로 하나씩 골라서 곱하고 더하면 되겠죠? 하나씩 골라서 곱해 봅시다. 이렇게 2x제곱을 뽑았을 때 상황 살펴보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2x를 뽑았을 수도 있고 1을 뽑았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둘이 곱하게 되면 4x제곱 그 다음에 2x제곱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x를 뽑았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2x제곱 그 다음에 x 나오겠네요. 상수를 뽑아서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6가지 계산 과정을 통해 각각의 항들이 나왔고 그 항들을 다 더하면 우리가 전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끼리는 계산을 해줘야겠죠. 확인해보니 x 세제곱의 경우에는 즉 x에 대한 3차 항 얘 혼자 있죠. 따라서 그대로 내려올 것이고요. x제곱 즉 x에 대한 2차 항은 얘네 둘이 있네요. 따라서 얘네 둘은 동류항이니까 x제곱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2하고 더한 값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따라서 각각의 과정을 해주면 4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어떤 아이들끼리 계산해서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자꾸 밑줄 쳐주는 습관 가져와 주세요. 얘 계산했고 얘네 둘이 계산했고 얘네 둘도 계산했고 얘네 계산할 거 없으니까 내려온 거죠. 따라서 밑줄 다 쳐줬으면 나 이거 계산 끝났다. 처리할 수 있고 이걸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항상 내가 끝났다라는 장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예시를 들어서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4차식 곱하기 4차식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좀 특이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해주세요 했는데 얘는 x제곱의 개수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곱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아이들 중 x제곱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x제곱이 되는 아이들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죠. 지금 이 결과를 보면 x제곱이 얘 있죠. 이 과정이 나오게 된 계기가 얘네들이죠. 즉 여기에서 전개를 했을 때 x제곱 항들이 나오는 것들만 x제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x제곱이 나오려면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일부만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서 x의 4제곱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쪽에서 하나를 뽑아서 x제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x가 4번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x제곱을 만들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항들은 제외시켜줄 수 있겠네요. 즉 5개의 계산 과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가보죠. 얘를 뽑았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뽑아야 될 게 x제곱 이미 x를 2개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숫자만 와야겠죠. 따라서 숫자항 얘를 곱한 요 값이 x제곱 같겠네요.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x제곱 같지 않겠죠. x의 세제곱이라든지 네제곱이라든지 이런 항들이 되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x를 뽑았어요. 그러면 1차니까 1차가 더 있어야 x제곱 되겠죠. 따라서 1차를 하나 뽑아서 2x제곱이다 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일 때는 x제곱한 곱했을 때 나오겠네요. 따라서 결과가 이 값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끝나죠. 따라서 얘네들을 각각 계산해 주면 x제곱 항들은 다 구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x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론 x제곱의 개수는요. x제곱 앞에 뭐가 곱해졌냐 하니까 x제곱 앞에 마이너스 5가 곱해져 있어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전체를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했을 때 어떤 항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 항들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 위에 있는 계산 과정도 조금은 간단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 결과가 2차 곱하기 1차면 3차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3차 항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3차 항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3차가 되려면 제곱이랑 1차랑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4x 세제곱. 그러면 얘는 더 이상 3차항이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4x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거 2차항 나올 텐데 2차항은 x 뽑았을 때 2x, 그 다음에 2x제곱 뽑았을 때 1. 그렇게 되면 여기는 2x제곱 더하기 2x제곱이니까 4x제곱 되겠네요. 그 다음에 x항 뽑았을 때 생각해보죠. x항 뽑으려면 x에다가 상수, x에다가 상수 곱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6에다가 1, x.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이런 식으로 뭔가 곱셈 공식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는 사람처럼 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수항,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좀 멋있죠? 암산한 것 같죠? 네, 아무 계산 과정이 안 써있죠. 그런 식으로 필요한 항만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 가져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곱셈 공식도 역시 자연스럽게 몸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바로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면 이 괄호 속에 이렇게 체크하면서 나 이 계산할 거야, 이 계산할 거야, 이 계산할 거야, 이 계산할 거야 하면서 각각의 결과를 쓴 다음에 더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동료끼리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빨리 계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계산을 배운다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실수가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놓고 나서 계산해서 실수가 안 나려면 이 계산 과정을 할 때만큼은 천천히 차분하게 완벽하게 계산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시기에 곱셈을 배우다가 쉬어가는 타임으로 약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갑자기 나온 약수에 대해서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좀 큰 그림이니까 좀 자세히 봐주세요. 일단 약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약수는 나눠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나누기를 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면 이렇게 135를 5로 나눴을 때 27로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5는 135의 약수다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이 약수와 비슷한 표현으로 인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수라는 표현은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한 것을 얘기해요. 즉 135를 봤을 때 5 곱하기 27로 나타낼 수 있겠죠.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 5와 27은 각각 135의 인수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 완전히 똑같은 식인 거죠. 나누기가 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 뿐이잖아요. 5가 나눠졌던 게 5가 곱해졌던 걸로 변한 거니까 이 약수를 뽑음에 있어서 나누기로서 접근하기보다는 인수로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약수를 한번 구해보죠. 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에 대해서 곱의 꼴로 일단 바꿔봤어요. 곱으로 최소 단위로 다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죠.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짧게 얘기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2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해서 6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2도 약수가 되고 6도 약수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면 4도 약수가 되고 3도 약수가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2와 3을 재료로 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수가 약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즉, 2 곱하기 2 곱하기 3을 봤을 때 몇 곱하기 몇이겠는가, 12가 몇 곱하기 몇이겠는가 할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약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얘를 약수로 처리한다라고 보죠.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있으니까 우리 곱셈은 순서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2 곱하기 2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 이 두 개 들어가고 근데 여기에 2가 3개가 없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몇이 곱해져 있을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은 2와 3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기가 쉬운 게 2랑 3을 다 안 쓰고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즉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다 오른쪽에 들어갔다 치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 곱하기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고 0이라고 써버리면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를 함께 써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까지도 약수다라고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1, 또 2, 3, 그 다음에 2는 두 번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수가 이렇게 6개가 나왔네요. 근데 이 개수를 좀 빠르게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 하나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2개 들어올 수도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개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3개 들어올 수는 없을 거예요. 2가 2개밖에 없는데 3개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0개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에는 0개 들어올 수도 있고요. 1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약수의 총 개수의 경우에는 얘는 3가지 중 하나고 얘는 2가지 중 하나니까 둘이 곱해서 6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2는 2개 있으니까 여기 2개 있다고 써있죠. 근데 여기 차수에 딱 써있죠. 그 다음에 3은 하나 있다고 여기 차수 숨어져 있는 차수로 써있죠. 그러면 2개 있으니까 0개까지 선택권 합해서 1을 더해서 3. 그 다음에 1을 더해서 2.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약수를 구하여라 한다면 이렇게 풀어서 뭐뭐 있구나 라고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약수의 개수를 단순히 구한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지수에 1을 더하고 곱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6개다까지 넘어왔네요. 약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약수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합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보니까 요 장면을 좀 이용할 거예요. 지금 보면 2가 선택되는 방법이 2가 하나도 선택되지 않을 때는 1이라는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2가 두 번 곱해지는 거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선택되는 방법은 1, 3이 있어요. 그러면 2도 선택돼야 되고 3도 선택돼야 되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6가지니까 그것을 다 체크해 보면 1에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1에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게 2에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2에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2의 제곱에 1, 2의 제곱에 3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6가지 과정에 대해서 다 실행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다 합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각각의 경우를 곱하고 곱한 것들을 더하자.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 방법에서 괄호별로 하나씩 골라서 곱하고 더한다로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를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1이라는 아이, 2라는 아이, 2의 제곱이라는 아이, 1이라는 아이, 3이라는 아이 각각으로 처리될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각각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같은 장면을 해주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사성을 발견했으니까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하면 좋은 게 여기가 1 더하기 2 더하기 4죠. 그럼 여기가 그냥 계산하기 굉장히 간단해요. 7. 얘는 1 더하기 3이니까 4. 그럼 7 곱하기 4만 하면 답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얘네들 다 각각 구해가지고 다 더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약수의 합을 자연스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즉 다항식의 곱셈에서 약수의 모든 것을 모두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번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일단 곱셈 공식의 경우에는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전개를 좀 깔끔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깔끔하게 하는 과정들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암기를 해보죠. 암기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즉, 전개 방법은 동료항을 기준으로 괄호별로 하나씩 골라서 곱하고 더한다 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네요. 그럼 얘는 이런 상황을 일단 보셔야 돼요. 1차 곱하기 1차니까 얘는 최대 해봤자 2차까지밖에 안 나오겠구나. 그러면 2차, 1차, 상수 순서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차가 나오는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x 곱하기 x를 했을 때 나오겠죠. 따라서 x만 뽑으면 x제곱이라는 2차 항이 나올 거고 x를 한 번만 뽑는 경우 1차 항이 나오겠죠. 즉 x를 한 번 뽑는 경우는 이렇게 뽑았을 때죠. 따라서 AX랑 BX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를 안 뽑는 경우, 즉 상수만 뽑는 경우 존재하겠어요. A, B. 해서 얘네들을 예쁘게 써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음 공식 한번 가보죠. 얘도 역시 X, X,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3차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X를 3개 뽑는 경우, 2개 뽑는 경우, 1개 뽑는 경우, 0개 뽑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x를 한 개 뽑는 경우부터 가보죠. x를 세 개 뽑는 경우는 x를 뽑아야 될 거예요. 따라서 x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x를 두 개만 뽑아보죠. x를 두 개만 뽑는 경우에는 여기서 x 하나 뽑고 여기서 x 하나 뽑고 x 하나 뽑고 a 하나 뽑아서 ax제곱이라는 항 만들겠고 또 x, b, x 뽑았을 때 bx 제곱이라는 항 만들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cx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cx 제곱이라는 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x를 한 개 뽑는 경우가 보죠. x를 한 개 뽑으려면 첫 번째 거에서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에서 각각 하나씩 고를 건데 x를 하나 뽑는 경우 얘를 하나 뽑았다고 하면 a, b 뽑아야 되죠. 따라서 a, b, x라는 하나의 항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x를 뽑는 경우는요. 얘는 B, C 이렇게 뽑아야겠죠. 따라서 B, C, X 하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를 얘로 뽑는 경우는 C, A, X 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X를 이제 안 뽑는 경우 생각하겠죠. X를 안 뽑는 경우 A, B, C 뽑으면 되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를 총 정리해서 더하게 되면 x의 세제곱에다가 얘는 x제곱, x제곱, x제곱 있으니까 x제곱으로 묶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x항 뽑으면 상수항인 두 번씩 곱해져서 더하겠죠. 따라서 두 번씩 곱해진 수들의 합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얘는 상수항만 세 번 뽑았으니까 이렇게 a, b, c 항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공식으로 외우기보다는 x를 두 번 뽑으려면 x 두 번 뽑았으니 한쪽에서는 상수 뽑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가 한 번씩 뽑아진 경우가 다 더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x항 같은 경우에는 x 한 번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겠네. 즉 b, c 뽑았을 테니까 bc항 즉 bc, ca, ab 이런 항들이 나오겠다라고 예측해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 알아서 얘 이런 상황이면 x 동일하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도 역시 x에 대해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니까 x를 두 개 뽑는 경우, 한 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0개 뽑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겠죠. 따라서 acx 제곱, 그 다음에 x 한 개 뽑는 경우는 요 경우랑 요 경우 있으니까 ad, bc 합으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끼리 뽑는 경우 B, D 항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요 과정, 전개 과정이고 이 과정, 인수분해 과정이죠. 따라서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니까 이렇게
곱셈 공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만 인수분해 과정이 조금 빠르게 떠오를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곱셈 공식을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울 공식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하는 식이래요. 왜 완전 제곱식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식을 얘기하냐면 이런 식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이 완전 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얘도 만약에 완전 제곱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다른 식인데도 같게 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식을 다 제곱할 때는 우리는 완전 제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표현을 달리하기 위해 완전 제곱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완전 제곱식을 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곱셈 공식이라고 이렇게 외워버리지 말고 항상 풀어보세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으니까 두 번 곱한다 차례죠. 즉 a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다가 됩니다. 그럼 얘 전개해줘야겠죠? 전개하는 과정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a하고 b 문자 두 개니까 하나로 기준점 잡아줘야겠죠. a가 앞에 있으니까 a 기준점 잡아줍시다. 그럼 a를 두 번 뽑을 수도 있고요. 한 번 뽑을 수도 있고 0번 뽑을 수도 있죠.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a를 두 번 뽑는 경우, 즉 a 뽑아야겠죠? a 제곱. 그 다음에 a를 한 번 뽑는 경우 a, b 뽑아야겠죠? 또는 b, a 뽑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a, b 항 나올 거고 얘도 a, b 항 나오겠죠? 따라서 a, b 항이 두 번 나왔으니까 2a, b다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b 뽑는 경우 있죠? 따라서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완전 제곱식을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풀어내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기억 안 나면 무조건 전개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a-b의 완전 제곱도 증명해 봅시다. 얘도 역시 a-b, a-b가 될 거예요. 그러면 a만 뽑았을 때 a 제곱, a, b 뽑으려고 했더니 b가 마이너스 b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얘는 더하기로 연결된 식은 다항식은 항상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데리고 다니기로 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b의 a니까 마이너스 ab가 나오겠네요.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ab, 따라서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만 뽑았을 때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b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요 두 가지 공식을 같이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요 두 식을 보니까 합을 제곱했을 때 상황이랑 차를 제곱했을 때 상황이 굉장히 비슷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 둘이 한번 빼볼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a제곱, b제곱이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식을 빼게 되면 좀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한번 빼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4ab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봤을 때 합이랑 차죠. 그 다음에 곱이네요. 즉 합, 차, 곱끼리 서로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를 알고 있으면 a, b를 구할 수 있고요. a 플러스 b랑 a, b 알고 있으면 a 마이너스 b를 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이항해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 합, 곱, 차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식들입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죠. 고등학교에서 처음 나오는 건데 완전 세제곱이에요. a 플러스 b의 완전 세제곱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역시 방금 전의 방법처럼 전개해줘야겠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라는 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세 번 곱해주세요 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a를 기준으로 삼겠죠. a만 뽑는 경우 a의 세제곱 될 거예요. 그럼 a 두 개에 b 하나 뽑는 경우 있겠죠. 얘가 3a 제곱 b가 될 건데 그 이유가 이렇게 뽑는 경우 있는 거예요.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a 뽑고 b 뽑고 그래서 이렇게 a E 뽑고 B 뽑고 A 뽑고 해서 요렇게 B 뽑고 A 뽑고 A 뽑고 해서 요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만든 항이 a제곱 b, 얘도 만든 항이 a제곱 b, 얘도 만든 항이 a제곱 b죠. 따라서 a제곱 b가 3번이나 나왔네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A가 한 번, 그 다음에 B가 2번 뽑는 경우 있겠죠.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A가 어디다 뽑혔을까 하면서 A 여기서 뽑혔을 때, 여기서 뽑혔을 때, 여기서 뽑혔을 때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만 뽑는 경우 A의 세제곱. 따라서 얘네의 각각을 합을 구하면 전체 다항식의 전개된 식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 식을 보니까 이 A세제곱과 B세제곱은 좀 예뻐 보이는데 얘는 좀 안 예뻐 보이죠. 왜냐면 얘가 안 예뻐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3AB라는 아이들을 다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따라서 얘를 3AB로 한번 묶어줘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배했을 때 얘가 돼야 되니까 얘는 A제곱 있으니까 A 한 번 더 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B제곱 있으니까 B 한 번 더 줘야겠고 사이에 더하기 있으니까 더하기 있어야겠죠. 따라서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즉 합과 곱관계로 나타난 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즉 세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제곱과 세제곱도 나오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아이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알아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식들 값들 다 주어져서 A세제곱, B세제곱 이런 아이들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튼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A-B의 세제곱은 어떨까요? A-B의 세제곱을 계산할 때 있어서 A-B, A-B, A-B 이렇게 곱하겠죠? 그러면 얘도 역시 A만 뽑았을 때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A 2번에 B 한 번 뽑았을 때, 근데 B는 마이너스로 뽑았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가 될 텐데 B를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을 수 있죠? 따라서 3가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또 A를 한 번 뽑았을 때, 즉 A 한 번 뽑고 마이너스 B 뽑고 마이너스 B 뽑아야 되죠. 따라서 A 제곱 B, AB 제곱이죠. AB 제곱이라는 항이 합으로서 나올 건데 여기서 A도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을 수 있으니까 3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B만 뽑았을 때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거 봐요. 공식을 안 외웠는데도 충분히 전개하면서 예쁘게 고칠 수 있겠죠. 즉 전개를 마음대로 막 하면 안 예뻐져요. 그러니까 안 예뻐져도 예쁘게 정리하면 되긴 해요. 근데 전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예쁘게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얘도 역시 이 부분 안 예쁘니까 3AB로 묶어줘야겠죠? 앞에 항이 마이너스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묶어줍시다. 그럼 A, 여기가 플러스 돼야 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까지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우리가 전개를 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기준을 주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이쪽에서 한 번 뽑고 이쪽에서 한 번 뽑고 이쪽에서 한 번 뽑을 거죠. 그럼 여기서 뽑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A를 뽑거나 B를 뽑거나. 얘도 역시 2가지, 얘도 역시 2가지죠. 그럼 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8번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면 여기서 한 번 생각했고 여기서 지금 3개로 써있죠. 3개 앞에 개수가 3이라는 건 여기서 3번이 더해졌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3번 선택했고 여기서 3번 했고 여기서 한 번 했죠. 그럼 총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8번 다 생각한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다 생각했는지 확인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A만 뽑는 경우, B만 뽑는 경우 해가지고 천천히 했어도 좀 카운트 안 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카운트를 몇 번을 한 건지 정확하게 몇 개의 항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내가 계산 다 했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의 계산을 할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완전제곱식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 내용도 곱셈 공식 중에서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 중에서도 3개의 항이 있는 완전제곱식 차례예요. 이렇게 3개의 항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똑같이 전개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A, B, C 문자가 3개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똑같은 거를 곱할 때가 있겠고 다른 걸 곱할 때가 있겠죠.
따라서 같은 문자끼리 뽑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A를 뽑았다면 여기서 A를 뽑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A 제곱항. 그 다음에 B를 뽑고 B를 뽑았으면 B 제곱항. 그 다음에 C를 뽑고 C를 뽑았으면 C 제곱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같은 문자끼리 뽑는 경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엔 다른 문자끼리 뽑는 경우 해볼게요. 여기서 A 뽑았을 때 B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A, B 항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 봤더니 B 뽑았을 때 A 뽑으면 이렇게 A, B 항 나오죠. 따라서 A, B 항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씩 있으니까 이 A, B 항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 C 항, 그 다음에 C, A 항도 두 개씩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총 개수가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씩 나왔으니까 우리가 고려한 대상이 총 9번의 계산이죠. 그 다음에 원래 계산해야 될 게 여기서 3개 뽑을 수 있고 여기서 3가지 뽑을 수 있으니까 3, 3, 9, 9개의 항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따라서 얘네들 다 더해서 쓰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얘의 결론을 항상 확인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개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곱셈 공식이 외워지려면 이 전개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구나 정도는 한 번쯤은 음미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즉, 완전 제곱을 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제곱항들이 다 나올 거예요. 따라서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을 두 번씩 뽑은 거 있죠. 따라서 A 뽑고 B 뽑았으면 C까지는 더 이상 못 뽑겠죠. 왜냐면 한 번 한 번 해가지고 총 두 번만 뽑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A, B 항 나오고 B, C 항 나오고 C, A 항 나오겠다. 근데 각각이 두 번씩 나오네 라고 이런 식으로 음미하는 과정을 살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항들끼리의 관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 B, B, C, CA 한 거를 2배 한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공식들이 있고요. 우리 지난 내용에서 배웠던 두 개의 항에 대한 완전제곱식 중에서 이런 아이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된 이유도 풀어보면 좀 깔끔해지거든요. 얘를 제곱한 거, 얘를 제곱한 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 즉, 얘네 한 번씩 뽑고, 근데 x 하나 뽑을 수 있고, x분의 1 하나 뽑고, 그 다음에 x분의 1, x 뽑을 수도 있죠. 따라서 두 번씩 나올 건데, 얘네 둘이 곱했을 때 x 곱하기 x분의 1이라 1이죠. 따라서 1이 두 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항이 굉장히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의 식도 증명할 수 있고, 그럼 세제곱항에 대해서도 생각하겠죠. 세제곱항 역시 여기 두 번 뽑고 여기 한 번 뽑았을 때랑 여기 한 번 뽑고 여기 두 번 뽑았을 때 상황 살펴보면 여기 두 번 뽑고 여기 한 번 뽑으면 2항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세 번 있겠죠. x를 어디서 뽑았느냐. 그 세 개의 항으로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뒤에 x를 어디서 뽑았느냐에 따라서 세 번씩 나올 거예요. 따라서 계산해보면 x 약분돼가지고 3x만 남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한 번 뽑고 여기 x분의 1을 두 번 뽑았다면 얘 계산했을 때 x분의 1항 나오겠고 이런 게 세 번씩 나오겠죠. x를 어디서 뽑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따라서 x분의 3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느낌의 것들이 나오면 좀 깔끔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역수와 자기 자신에 대한 합으로 이루어진 또는 차로 이루어진 완전제곱식은 좀 주의해서 보면 좀 매우 깔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제곱식 외에도 완전제곱식을 변형시켜서 이런 식의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죠. 일단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 왼쪽 식을 보니까 a제곱 b제곱 뭔가 a, b하고 뭉쳐서 a 플러스 b를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오는 것들이다 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이 a, b 항이 좀 애매해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했을 때는 2ab로 나타나는데 지금은 a, b 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B제곱, C제곱, BC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C를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규칙성을 좀 발견해 보는 거예요.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CA 같은 경우에도 C 플러스 A제곱을 했을 때, 완전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죠.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얘는 완전 제곱했을 때 A제곱, B제곱도 나오겠지만 2AB도 나오죠.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도 나오겠지만 2BC도 나오죠. 그 다음에 A제곱, C제곱도 나오겠지만 2CA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볼까 했더니 A제곱이 이쪽에서 한 번, 이쪽에서 한 번, 총 2번 나오고요. B제곱도 2번 나오고요. C제곱도 2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A, B의 경우에도 2번 나오네요. BC도 CA도 다 2번씩 나오죠. 아,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이 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제곱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하면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런 느낌의 식이 나왔을 때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 그럼 얘? A-B의 완전 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구나. 또 B-C를 완전 제곱했을 때 C-A를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한 뒤에 이렇게 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도형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은 공식이에요. 하지만 이걸 완전히 외운다라기보다는 이런 공식이 있었지라는 그 기운은 가지고 가셔야 얘네들이 묶어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하겠죠. 따라서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공식은 합차 공식입니다. 합차 공식이라는 건 이렇게 문자로 나타난 두 개의 식을 곱하는데 문자 상황은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호만 일부 변했을 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얘도 그냥 전개해보면 굉장히 깔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A, B, 즉 문자도 동일하게 곱했을 때 상황 살펴보면 A 제곱 나올 것이고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겠죠.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 B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뽑았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을 다 봤죠. 이 상황 보면 A, B 항 나오겠고 마이너스 A, B 항 나오겠죠. 이렇게 부호가 다른 부분이 하나 생김으로써 여기에서는 플러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정도로만 마이너스 배 차이 나게 나와요. 근데 이 마이너스 배 차이 난다는 건 합해서 0돼 버리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따라서 이 두 개의 항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합차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항, 두 개의 항, 동일한 문자를 곱한 상황만 써주면 됩니다. 얘를 멋있게 합차 공식은 제곱 빼기 제곱이다 라고 외워줄 거예요. 왜냐면 요 상황은 좀 쉬운데 요 상황이 좀 어렵거든요. 이걸 보고 요걸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좀 제곱 빼기 제곱의 형식이 나왔을 때 아 이거 합차 공식이구나 생각해서 넘어올 수 있어서 제곱 빼기 제곱까지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바는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함에 있어서 이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부호가 같은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차 공식을 쓸 때는 항상 부호가 같은 애랑 다른 애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호가 바뀌는 것들 같은 모임, 안 바뀌는 것들 같은 모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 파란 애랑 파란 애끼리 노란 애랑 노란 애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항들이 나왔을 때 상황 때문이에요. 얘네 상황 보면 a제곱, ab, b제곱, a제곱, ab, b제곱 이렇게 항의 느낌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부호가 안 바뀌는 애 상황 살펴보면 얘하고 얘는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바뀌네요. 따라서 이렇게 두 세트로 잡아줄 거예요. 안 바뀌는 애 따로, 그 다음에 바뀌는 애 따로. 그러면 안 바뀌는 애들끼리 같이 움직일 거고 바뀌는 애들끼리 같이 움직이기로 했죠. 그래서 치환하는 과정을 쓸 거예요. 따라서 파란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문자로 치환할 거고요. 이 노란 부분에 대해서 S라고 치환을 해줬네요. 그렇게 되면 이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T에다가 S가 더해진 상황이죠. 따라서 T 더하기 S. 그 다음에 여기는 T에다가 S가 빼진 상황이죠. 따라서 T 빼기 S. 그랬더니 합차 공식이 보이네요. 따라서 제곱 빼기 제곱. 즉 T제곱 빼기 S제곱으로 외워도 되고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것만 살아남아 처리해도 돼요. 따라서 치환해서 풀었을 때는 항상 다시 원래 있던 문자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봤을 때 t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넣는데 이렇게 괄호 쳐서 넣어줘야겠죠. 따라서 괄호 치고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로 바꿔줬네요. 따라서 이렇게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 처리해보면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마무리 지어주면 a의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부호가 안 바뀌는 거 했으니까 얘네들이 한 세트로 움직인다 해서 한 번에 제곱. 그 다음에 얘네들 바뀌는 애들 빼기 한 다음에 한 세트로 움직인다 해서 제곱.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이 치환 과정 없이도 충분히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치환해서 항상 확인하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곱셈 공식입니다. 이번에 배울 공식은 1차 곱하기 2차로 불리는 공식이에요. 제가 그냥 이름 지은 거고요. 네. 1차 곱하기 2차라고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 상황은 지금 그냥 전개해가지고 그렇게 되는구나 할 거고요.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 우리 곱하기 꼴로 나타내는 거 인수분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인수분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전개했을 때 끝날 거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 봅시다. 전개를 해보죠. 지금 보면 A 세제곱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B 세제곱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B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이 곱했을 때 A제곱 B라는 항 나오네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죠. 그 다음에 또 얘네 둘이 곱하면 AB 제곱 나올 거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B 제곱 나오네요. 자연스럽게 소멸되죠. 그래서 나머지 항인 A 세제곱과 B 세제곱만 남는다라고 외워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게 되면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가 어떤 느낌이냐면 세제곱을 만들고 싶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 세제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A 플러스 B를 세제곱했을 때 세제곱들이 만들어져요.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면 A 세제곱 B 세제곱 나오고 부수적으로 뭔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세제곱이라는 즉 3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서 처리한다라는 거죠. 1차식과 2차식을 곱했을 때 3차식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을 곱해서 3차식이 될 수 있어 라는 내용을 한번 써보게 되는 거죠. A 세제곱 B 세제곱이 필요하니까 1차에서 요 상태가 필요할 거예요. A 곱하기 B, A 곱해주고 B도 곱해줘야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서는 A제곱이랑 B제곱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렇게만 곱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지금 원했던 건 얘네 둘이죠. A제곱, A세제곱과 B세제곱. 그러면서 생긴 부분,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다 없애줘야만 이 식과 동일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을 봤더니 AB 제곱이고요. 여기는 A 제곱 B가 되겠죠. 근데 이 다음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할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얘네들에 대한 마이너스 부호 가진 애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것과 A제곱 B가 되기 위해서는 AB항이 있으면 되죠. 봤더니 여기에서도 AB 제곱항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여기 없애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AB를 하게 되면 충분히 모든 게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개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기에 있는 부호가 그대로 갈 겁니다.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식은 완전 제곱식에서 2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빠지는 거. 아까 상황 생각해보면 여기가 빼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얘를 더하기를 너무 많이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 더해졌던 애들이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빼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 제곱식에서 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이 A제곱과 B제곱 상황 생각해보면 문자가 다 두 번씩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A하고 B로 만들 수 있는 문자가 두 번 곱해진 상황을 다 써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더 쉬워요. A제곱이다 또 B제곱이다. 그 다음에 AB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문자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항들을 다 써놓고 얘네들은 플러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더해졌으니 빼주자라는 생각으로 마이너스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요 공식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래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B제곱을 곱해주면 나올 텐데 얘는 역시 계속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A제곱 B가 되고 여기는 A제곱 B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빠진 부분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어졌어요. 그래서 더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빼기였으면 여기가 빼기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 항에 대해서 부호를 달리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인수분해할 때 좀 편해지고요. 이 공식도 많이 쓰일 거예요. 이 공식 보니까 이 형태들 좀 많이 본 적 있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A, B, B, C, CA.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완전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것들. 이면서 여기에서 빼줘야겠죠. 일부분이. 여튼 이 형태하고 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이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심지어 방금 전에 했듯이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A-B의 완전제곱 요런 형태로 바꿀 수 있었죠. B-C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10-A의 완전제곱 요런 형태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기억하게 된다면 이렇게 곱하기 꼴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도 역시 3차가 되기 위한 1차 곱하기 2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차가 되기 위해서 1차랑 2차랑 던져줄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더해진 거죠. 여기서 지금 요런 애들, 막 이런 애들 많죠. 더해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더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자를 두 개씩 선택해서 곱한 것을 빼준 걸 곱해보자 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진짜 전개했더니 쟤만 남더라 인 거죠. 이렇게 암기하는 팁을 보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을 봤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곱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추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a, b, c 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 항들을 제외시켜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a, b, c를 우변에도 써줘서 동일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는 과정이면서 이렇게 곱해지는 과정, 인수분해 과정으로서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공식들입니다.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입니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치환이라는 방법을 쓸 건데 이런 식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얘네 둘이 곱할 건데 그냥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x의 4제곱항부터 나오겠죠? x의 4제곱항 누구니? 물어봐가지고 x의 4제곱항들 체크하고 그 다음에 x의 세제곱항 나오는 거 물어봐서 체크해도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보니까 얘하고 다 공통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t라고 바꿔본 거예요. 그랬더니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굉장히 간단해졌죠. 즉 2차식 곱하기 2차식이었으면 4차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환만 해놓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에 대한 식인데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죠. 심지어 문제에서는 t가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치환이다 라는 말을 썼어도 문제가 원하는 지금 주어진 대상에 대해서는 x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t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를 다시 넣음으로써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식을 넣을 때는 항상 괄호 쳐서 이렇게 넣어주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완전제곱식이니까 x의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플러스 339x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x제곱 한번 나오죠. 따라서 3x제곱까지 계산하면 12x제곱이 될 거고 얘네 분배곱식 써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3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공통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풀 수 있죠. 근데 공통부분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공통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근데 공통부분이 없는데 좀 깔끔한 경우에는 그냥 전개하면 돼요. 근데 이 공통부분이 없으면 그런 생각은 해줘야 합니다. 전개하는 도중에 공통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생각으로는 이 앞에 거 계산하고 뒤에 거 계산해가지고 둘이 곱하면 돼 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따라서 공통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x제곱만 공통부분이기 때문에 x제곱을 t로 치환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좀 좋은 상황이 되죠. 계산하기 좀 편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 과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한다면 이라는 생각인 거죠.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4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죠. 따라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곱셈을 계산할 때는 순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순서까지 생각해서 얘네 둘이 짝꿍 쟤네 둘이 짝꿍 먼저 계산하면 좀 더 편리하겠다라는 계획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전처럼 치환할 거고요. t에 대한 식, 그 다음에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 다시 대입하는 과정을 통해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까지 배워봤습니다. 도형과 곱셈 공식의 활용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도형들에는 수많은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들이 문자식을 좀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도형마다 살펴봅시다. 먼저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죠. 우리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이 좀 드러나도록 직사각형이 나오는 순간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직사각형이라는 건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나오는 순간 그 뜻을 그림상에 표현해 줘야 돼요. 즉, 내각의 크기가 90도로 같죠? 따라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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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체크해 줍시다.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는 A, 세로의 길이는 B라고 나왔다고 보죠. 그럼 둘레의 길이 구할 수 있겠죠. 둘레의 길이라는 건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다 더해주세요니까 둘러싸고 있는 부분 여기 A 하나, 그 다음에 B 하나, 그 다음에 A 하나, B 하나. 따라서 A하고 B가 각각 2번씩 더해져 있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네요. 이번에는 넓이 한번 가볼게요. 넓이라는 건 가로가 세로만큼 쌓여있는 요 형태를 얘기하죠. 지금 가로가 세로만큼 쭉 계속 쌓게 되면 얘네들 안에가 다 칠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형태로 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넓이는 A, B다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고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각선을 하나 그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C라고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뜻에서 생겼던 이 직각기호가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각선이 그려짐으로써 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이 직각을 갖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될 거거든요. 그럼 직각삼각형?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따라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정도로 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입체로 한번 가봅시다. 직육면체 상황이죠. 직육면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일단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올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그러면 둘레의 길이 먼저 살펴보겠죠. 즉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될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엔 둘레다라는 건 그 평면도형에서 이야기고 모서리의 길이의 합 정도로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따라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하게 되면 A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여기 직육면체라는 건 직사각형들이니까 다 여비 길이가 같아지겠죠. 따라서 A 4번에 B도 하나, 둘, 셋, 4번. 그 다음에 C도 하나, 둘, 셋, 4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모두 다 색칠되었으니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4번 다 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건널비예요. 건널비는 2 곱하기 요거. 직사각형이니까 AB죠. AB가 여기 위아래로 있어요. 얘는. 따라서 2 곱하기 AB. 그 다음에 여기 가로 거, 세로 거, 여기 BC.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있는 면. 이렇게 건널비는 하나씩 색칠을 하면서 나 색칠 다 했네 하고 건널비 다 체크했구나 해서 이렇게 식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도 역시 대각선을 그어줄 건데요. 대각선 상황은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얘를 D로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조선이 좀 필요해요. 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아래에 있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니까 아까 전에 대각선 역할을 했던 것처럼 그 대각선을 한번 그려주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각이고 그럼 여기에 길이가 제곱했을 때 쟤네들의 제곱의 합이 되려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각선 역할이 이 높이와 항상 직각으로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면과 이 높이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에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D제곱은 각각의 제곱의 합이다라는 측면에서 얘 제곱시키고 얘 제곱시켜서 합한 식이다라는 식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식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빠졌네요. 부피 하나 빠졌죠.
부피 상황의 경우에는 A 곱하기 B,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였다로 보기로 했어요. 따라서 밑넓이가 이렇게 계속 층층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였어 라는 표현으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하면 각각의 도형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곱셈 공식들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곱셈 공식은 아니죠. 문자식들이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삼각형 판정하기입니다. 즉 A, B, C에 대한 문자의 식이 주어지고 세 변의 길이를 A, B, C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경우들입니다. 일단 A는 B 또는 B는 C 또는 C 또는 A야 라고 나왔다고 볼게요. A, B, C에 대한 문자의식을 정리했더니 이런 경우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또는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셋은 모두 다 성립하지 않아도 돼요. 적어도 하나만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가 적어도 한 번만 같으면 되는 거죠. 우리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 이런 경우가 나온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다 같아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정삼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을 사용할 때 많이 쓰여요. 우리 이런 느낌의 식을 만든 적이 있죠. 이걸 했을 때 0이 되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제곱을 더하고 2분의 1을 했을 때 0이 된 거니까 2분의 1 없어지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없어지면 각각의 제곱의 합이 0이에요 라는 식이 됩니다. 근데 각각의 제곱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크거나 같은 애들이 다 더해가지고 0이 됐다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A는 B여야겠고 그러면서 B면 C여야겠고 그 다음에 C면 A여야겠죠. 얘는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니까 A는 B는 C다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이다 라는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가 나왔다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는 빗변의 길이가 C, 즉 C의 각도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었다고 볼게요. 초록색, 그 다음에 검은색 길이를 가진 이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기가 A, 여기가 B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기 길이는 C제곱 해가지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됐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초록색 변을 이렇게 원 위에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돌릴 수 있고 뒤로도 돌릴 수 있는데 만약에 뒤로 돌렸다면 여기에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런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직각보다 커질 테니까요. 따라서 둔각삼각형에 대해서도 피타고라스의 정리 비스무리한 식이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B의 길이를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 길이의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지금 길이가 길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를 C라고 본다면 C제곱이랑 비교했을 때 C제곱 부분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줄어들었죠. 원래 있던 빗변보다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거보다 C제곱 한 부분이 더 작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낼 수 있게 돼요.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게 빗변의 제곱을 했을 때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90도다라는 걸 90도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90도보다 큰 각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린 둔각삼각형이다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둔각삼각형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C에 대해서 알려준 게 여기에서 결국엔 예각이다라는 사실만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각입니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예각삼각형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둔각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한 각의 크기가 90도이거나 90도보다 크면 둔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야 할 수 있겠지만 이 예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세 개의 각이 모두 다 90도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각만 90도보다 작아요 나온 경우에는 A각이나 B각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90도보다 작아까지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라는 조건이 있다면요. 그러면 가장 긴 변에 대한 각이 90도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A하고 B에 대해서도 90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긴 변이라는 건 가장 멀리 있는 변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각을 갖겠죠. 근데 그 큰 각이 90도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각은 90도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전체 각이 다 90도보다 작아졌으니까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이 있을 때만 예각삼각형이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